You mentioned Elon. How's that partnership going? We just started using the Supercharger network. I think we have 100,000 applications for the adapter. So it's very, we're really we are the first manufacturer to scale on the Supercharger network. It's going well so far. We really appreciate working with Tesla. Between the number one and number two players in the country, 안녕하세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CEO, 능력이 있는 CEO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4년 전에 1.5빌리언 2조 가량의 테슬라를 상장시켰고 오늘날의 테슬라의 가치는 600조가 넘는 대형 기업이 되었죠. 즉 머스크의 능력은 이미 인증이 되었고 이러한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충분히 미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날짜가 4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6월 13일 날 머스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7월 2일 날 2분기 딜리버리 대수 발표가 있고 7월 중순쯤에 2분기 어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8월 8일 로보택시 이벤트, 여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로보택시가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하반기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헤지 펀드는 테슬라에 엄청난 숏 포지셔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과연 반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청신호들은 나오고 있네요. 먼저 포드의 CEO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1등, 우리가 2등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어쨌든 내연 기관차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테슬라보다 뛰어난 전기차,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그와 반대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친테슬라 정책을 유지하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슈퍼차저 어댑터 방식을 적용했죠.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중국에서는 바이두, 미국에서는 포드가 처음으로 테슬라의 FSD 기술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점부터 테슬라의 강력한 주가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포드의 CEO가 머스크와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의 CEO들은 테슬라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기차는 저가형으로 가는 것이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비싼 전기차 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만들려면 이 정도 가격대면 살만하지 않나? 이 정도면 나도 한번 전기차 타볼까? 그 가격대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3천만원대 전기차 대중화가 돼야지 더 많은 전기차 전환율이 이루어지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BYD가 1,000만원대, 2천만원대 전기차가 나오면서 지금 전기차 전환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현재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를 보더라도 BMW, 벤츠,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수입차 3위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경우에 테슬라가 결국에는 독일 기업들을 넘겨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BYD가 다시 한 번 더 가격 인하를 시키면서 판매 대수를 크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5월달에 72,500대를 팔면서 4월달 대비 16%나 상승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세단 부분에 있어서 컴플레인 불만율이 가장 낮은 브랜드 역시나 모델 3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이 가격 부분에서 우위점을 가져가고 있지만 품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자는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인간형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마진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이러한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죠.
지금 확실히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되었던 테슬라 주주분들이 기다리는 순간이 로보택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사이버 트럭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현재 대부분의 문제들은 OTA로 해결을 하고 있는 테슬라이고 이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진 크레머가 매드머니 나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머스크가 X에서 하자라고 하네요. X에는 다양한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되고 있는데 to exit is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준비하는 머스크입니다. 정말로 글로벌적으로 많은 자동차 기업들,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넘어가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브랜드가 자동차를 컴퓨터처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기존 레거시 기업들에게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환으로 제대로 하는 기업들도 몇몇 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FSD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7일 투자자의 날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리비안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리비안의 아로네스가 꽤나 잘 팔리고 있고 미국 분들한테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비안 오너분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7만 달러 이상 고가의 전기차 가장 많이 판 모델 아로네스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아로네스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S랑 X 고가 라인 작년에 6만 8천 대를 팔았죠. 그리고 리비안이 5만 대 판매 대수를 보여줬습니다. 리비안 차량 가격대가 꽤나 비쌉니다. 1억이 넘는 차량 가격대이고 5만 대를 팔았으니까 모든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판매 대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 워낙 고가의 차량을 팔기 때문에 딜리버리 대수가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이겠죠. 딜리버리 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매출 증가율 역시나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손실 폭을 크게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CEO RJ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R2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2 플랫폼이 2026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아직 2년 정도 남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년은 버텨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론 플랫폼만으로 버틸려면 꽤나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점이죠. 하지만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45,000달러대 여기 가격대의 차량이 나와야지 판매 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로네스로 계속해서 버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안이 R3 출시까지 버텨낼 수가 있을까? 현재 아로네스의 반응을 본다라면 R2, R3까지 잘 버텨내기만 한다라면 대량 생산에 성공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루시드의 CEO 피터가 사과를 들고 나오고 사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애플 파트너는 루시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애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기업은 바로 리비안이고 리비안 역시나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팩트를 보시면 아로네스는 정말로 잘 팔리고 있다. 그렇다면 리비안이 R2 플랫폼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애플이랑 파트너십이 될까? 45,000달러 전기차를 내놓는 데까지 성공을 한다라면 애플과 파트너십까지 된다라면 리비안은 당연하게도 대박이 터지겠죠. 그리고 루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 이사진 피터 롤린슨의 계약 기간이 일단 2025년까지입니다. 나이가 꽤나 많습니다. 58년생이고 과연 2025년 이후에도 루시드에 계속 남아있을지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를 떠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계약 끝나고 떠나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피터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맞습니다. 버티기만 하더라도 주식 보상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 작년에 보너스만 해도 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시드가 성공을 하려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내놓더라도 판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면 루시드 에어가 세단이 아닌 스포츠카로 나왔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르쉐 타이칸이 꽤나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무려 4만 대나 팔았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에어가 세단으로 나온 것이 결국 테슬라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피터가 테슬라를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죠. 현재 루시드의 사업 방향성을 테슬라 따라가기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전기차계의 포르쉐가 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비티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래비티가 노릴 수 있는 타겟층 역시나 포르쉐랑 겹칩니다. 바로 럭셔리 SUV에서 가장 좋은 판매 대수를 보여주고 있는 카이엔. 여기 수요층을 그래비티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엔이 꽤나 잘 팔리고 있죠. 작년에 87,000대를 팔았고 포르쉐 작년 전체 판매량이 32만 대입니다. 여기 타겟층을 노리는 것이 루시드한테 맞는 세그먼트가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포르쉐 차량들이 북미 시장이 되었던 중국, 유럽 골고루 잘 팔리고 있죠. 특히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차량인데 돈 좀 있는 분들은 카이엔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이엔과 그래비티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라면 둘 다 가격이 비싼 것은 맞지만 포르쉐를 타면 남들이 인정을 해주고 루시드를 타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점에서 포르쉐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럭셔리는 가성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루시드 에어가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세단인데 퍼포먼스는 과하게 좋고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차량을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포츠카를 원할 텐데 뭔가 약간 미스매칭되는, 뭔가 마케팅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그래비티의 판매 대수를 높이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기차를 내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력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것이 판매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은 실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판매 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루시드의 주가는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랑 그래비티의 판매 대수가 저조하다라면 미드 사이즈가 나오더라도 역시나 판매 대수가 저조할 것이고요. 결국 미드 사이즈가 성공한다 안 한다 미리 보기가 그래비티가 될 것이고 그래비티가 성공하려면 지금의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